오늘 발표 내용은 그 블렌디드 러닝 기법을 활용해서 발명 교육에 접목한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상필 선생님을 박수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경화여자중학교 교사 박상필입니다. 네, 제가 올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1학년 학생들 입학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쫄래쫄래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진지하게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귀여우세요. 갑자기 궁금했어요. 어떤 부분이 귀여운지. 그래서 선생님 어떤 부분이 귀여우니? 그랬더니 모든 게 귀여우세요. 그 학생이 저한테 꽂힌 거죠. 갑자기 혼란이 왔어요. 제가 여학교에 지금 올해 20년째인데 여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내가 여성화돼가나? 이런 착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1학년 학생들하고 제가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마냥 귀엽잖아요. 예. 1학년 학생도 귀엽다 그러면요, 애들 기분 나빠합니다. 너도 참 귀여워. 그랬더니 한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또, 저희가 귀여우세요? 어이없다는 뜻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이 옛날하고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발명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마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대부분 발명 교실 담당 선생님들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발명 영재학급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명이라는 공통 분모는 있고요. 운영하는 방식에서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것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발명 올해 11년째인데요. 처음 발명을 할 때 2010년부터 저희가 발명 영재학급을 운영했는데 그 전까지는 발명반이었습니다. 발명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발명 교육을 하기 위한 수업 분석을 미리 한번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발명 활동에서 수익자 부담입니다. 대회 나갈 때요, 제가 거의 경비 다 부담하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시설도 부족하고 발명 교육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없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학생이고요. 이 여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가 없습니다. 서재영 선생님 발표 보면서 이 발명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낙생고등학교 공부를 못했고요. 저에게는 과학에 대한 흥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게 뭔가 흥미를 이끌기 위해서 뭔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런 과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발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먼저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저를 제외한 나머지 발명영재학급 지도교사들이 발명교육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들의 발명 기회도 좀 확대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야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요, 관리자의 마인드를 제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교사가 열심히 해도 관리자의 도움이 없이는요, 분명히 그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제를 안고서 이러한 사업 구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교육환경 기반을 먼저 구축하고 프로그램 마련하고 그걸 토대해서 저희는 이제 지역 공동으로 발명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발명 인재를 한번 양성해보자. 이런 사업 내용을 가지고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블렌디드 러닝에 관한 얘기만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도 이전에는 이제 전통적인 수업 방식이 주를 이루었죠. 그러다가 2000년대 일원이 등장하였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 이후에 일원이 등장했고 2000년대 후반에 이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지금 한 5년에서 6년 정도 지금 됐는데요. 기업에서 먼저 이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교육하고 오프라인 교육을 혼합한다는 겁니다. 칵테일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혼합하고 그 두 개만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교육에 필요한 모든 방법적인 것들을 다 혼합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육기관마다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섞을까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을까? 블렌디드 러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방법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충분히 학습 효율성을 높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교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것들을 교사들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것은요, 하나의 시대적인 요구가 되어버렸습니다. IT 기술이 발달하면서요,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의 시대적인 격차가, 세대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의 통합으로 해서 교육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블렌디드 러닝입니다. 오프라인이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 학생들과 상호작용이 높죠. 그리고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면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나 팁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대신에 단점이 있습니다. 학습 공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수업에 교실에 앉아가지고 교육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냥 교사가 떠드는 얘기만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 있는 수동적인 학습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평가는 교사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단점이 있고요. 온라인 교육은 경제적입니다.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이 없이 아무 때나 학습자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쉽게 취득하고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양한 정보라든가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상호작용이라든가 피드백 같은 것들이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하는 것은요, 변화하는 이런 교육 환경에 있어서 가장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은 새로운 신조어들을 많이 접하시게 될 겁니다. 그 용어 익히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아까 앞에서 저희 교과부에서 나오신 분이 융합인재교육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배움 중심 수업, 배움 공동체 수업, 거기다가 아까 최정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창의 인성 교육, 요새는 또 스마트 교육이라는 새로운 신조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들을 익히기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러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해서 그리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교육입니다. 그 스마트 교육을 가는 그 단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블렌디드 러닝 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렌디드 러닝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 중심의 학습법을 진행할 수 있고요. 학습자의 공간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요, 가장 마지막에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뒤에 가서 해결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블렌디드 러닝은 탐구학습이나 또는 체험학습 또는 프로젝트 학습에 적용할 수 있고요. 이런 블렌디드 러닝을 구축하는 전략은요,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요. IT 기술의 발전에 기초로 합니다. IT가 발전하지 않은 블렌디드 러닝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공학계도 한국발명진흥에서 사이버 발명학교라는 것을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게 되면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블렌디드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IT 기술이 기반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배경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 IT 기술이 주가 되면 안 되고요. 주된 학습 내용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변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챔피언십, 컬처 이 네 가지 4CS라고 하는 것을 블렌디드 러닝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적용한 프로그램 개발 모형입니다. 저희는 이제 발명 영재학급이기 때문에요. 4월달 되면은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로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도도 이제 지역마다 다른데요. 저희는 이제 관찰 추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4월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11월, 12월달까지 각 단위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관찰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영재교육기관에 그 관찰 추천한 자료를 관련 근거로 해서 제공을 하죠. 그럼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심층 면접을 보고 그걸 또 12월 달에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생들을 12월 달에 선발을 한 다음에요. 오프라인 과정은 이제 사전 진단은 이제 단위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관찰 추천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신청 면접이 끝나고 저희가 4월 달에 이제 개강식이 있는데 그 기간까지 한 4, 5개월까지 학생들한테 온라인을 통해서 사전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본 학습과 현장 적용 학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심화 학습을 하고요. 평가가 다 끝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추수 학습을 하는 이런 모형을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임종호 교수님께서 블렌디드 러닝의 혼합 영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합쳐서 하는 이런 학습 환경이라든가 장소, 시간, 내용, 이런 상호적인 유형 이런 것들을 같이 적당히 융합하면 블렌디드 러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한 모형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설계한 아키텍처입니다. 제가 100% 다 한 건 아니고요. 어디서 참고를 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교육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지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인 교육이라고 하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업은 형식적인 교육인데 그것만으로는 참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전문가와 전문 지식, 그 다음에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그 다음에 성과 지원까지 해서 그것이 이런 비형식적인 현장 학습이 같이 더해져야만이 진정한 블렌디드 러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멘토링과 코칭에 관한 부분들은 앞서 서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다른 분들도 강조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이러한 진정한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서야만이 진정한 스마트 발명 교육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붙인 명칭입니다. 지식 병행의 핵심 전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밀어넣기식 학습하고 블렌디드 러닝은 밀어넣기식 학습하고 끌어당기식 학습이 합쳐져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내용을 보고 뭔가 봤더니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교사가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학생들의 수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양의 학생 교육 내용을 학생들한테 밀어넣듯이 집어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학생들이 필요한 것들을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끌어당겨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진정한 블렌디드 러닝을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에는 굉장히 깊이 동의를 하고요.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앞서 블렌디드 러닝을 토대로 해서 제가 발명 교육을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기반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 과학실에 저희는 발명 교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 발명 교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예산을 받더라도요, 시설로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과학실에 발명 영재학부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학실을 발명교실 사랑방으로 운영을 해가지고요, 상시, 상설반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명에 대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발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이제 많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 발명 지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멘토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세대학교 이대영 교수님을 비롯한 두 분을 멘토위원으로 모셨고요. 지역의 발명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 그 다음에 지역에서 발명을 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고요. 본교 졸업한 학생들을 고등학교 멘토로 운영을 해가지고요. 일단 교육 기반 환경을 구축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블렌디드 러닝 기반을 통해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위해서 한국 발명진흥회 사이버 발명학교를 운영을 했고요. 처음에는 한 학년만 운영했다가요, 나중에는 정규 학생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바꿨고요.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드는 건 무작정 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교실 했고요. 두 번째 여성발명협회에서 진행하는 여성창의교실 저희가 6월 4일날 5일날 또 이틀 동안 진행을 합니다. 7월 달에 중학교 응용과학 아카데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는요, 경기도 공업계 공동 실습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7월 달 한 달 동안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가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도하는 거, 그 다음에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자동 제어, 이런 것들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경험들을 여기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저희는 개교 기념일 날 무조건 대전 갑니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발명교육센터에 가서 하루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6월 1일도 마찬가지로 갈 거고요. 발명교실과 연계해서 1일 발명교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산업관리공단에서요, 매년 2월 달에 우수기능 초청 강연이라는 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강사비 한국산업공단에서 다 100%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수기능인 중에 발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저희는 컨택을 해가지고 그분들을 산업인력공단에 추천을 한 다음에 그분들을 모셔다가 직접적으로 초청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4월 21일 날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 과학기술 엠버서더를 하고 있고요. 7월 달에 영재과학 캠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5월 달에 저희가 그 발명이다를 지으면서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는 광주시 문화축제라는 걸 합니다. 거기에 부스 하나를 저희가 빌려가지고요. 그날 발명 체험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2개월 중에 9개월을 기본적으로 9개의 체험학습을 저희는 합니다. 매달 합니다. 8월달하고 10월달을 제외하고는요, 매달 체험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온라인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체험학습을 통해서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의 발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의 발명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연구회 구성 활동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예산 지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발명영재학급 교육청에서 850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요, 제가 무조건 시에 찾아갔습니다. 시에 찾아가가지고요, 아마 각 지자체별로 그런 예산들이 다 있을 겁니다. 문화예술 쪽에 책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에 책정된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의 일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엔 교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라 그래가지고요, 1,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2월달에 무조건 찾아갔습니다. 2월달에 찾아가서 우리가 그동안에 발명교육을 하면서 이런 실적을 냈는데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 지원해달라. 그래서 신청서 내고,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라는 걸로 해가지고요, 1,000만 원을 또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서 아까 특허청에 한덕원 서기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발명 특허청의 그 특식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물론 지자체별로 그 특정이 다르겠지만요, 지자체별로 교육 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육 예산 중에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누군가는 타가지고 그 교육 예산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이나 2월 달쯤 되면요, 지자체 찾아가셔가지고요, 시에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올해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책정해달라. 이러고 얘기를 하면요, 담당자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책정된 예산은 있는데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없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예산을 지원해주면 내가 이런 성과를 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시에서는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한번 알아보시면 지자체별로 이제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그 차이는 있겠지만은 선생님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필요한 만큼의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국발명진흥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발명교실이 있고요. 저희 교육 커뮤니티, 그 다음에 발명교육센터에 보면은 올해 제가 이번에 이제 캡처받은 건데요. 올해 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교육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이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서 비용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렌디드 러닝은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콘텐츠를 저희가 개발하려고 하면요, 시간도 문제고 예산도 문제거든요. 근데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신다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달 저희 학교는 발명 체험을 합니다. 4월달부터
11월 달은 저희가 창의력 그 산출물 발표 대회라는 게 있어서요. 그 10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을 그 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9월 달까지는 끊임없이 저희는 그 발명 체험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줘야 되는 것이 교사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저는요, 발명 교육 활동하면요, 무조건 언론 보도합니다. 언론 보도를 해야 되는 교사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요, 신문의 기사에 자기 이름이 나와 있으면요, 성취감과 소속감을 느낍니다. 학부모님들이 저 기사를 보면서요, 내가 내 자식이 발명 교육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더욱 좋아지는 것은요, 교장선생님께서 좋아하십니다. 학교 홍보를 해주시게 됩니다. 지역에 매일 학교 홍보 기사가 나가거든요. 작년 한 해 제가 41건을 했습니다. 저희 교장실에 가면요, 중앙 탁자에 그 기사 내용이 쫙 깔려있거든요. 100% 발명교육 기사입니다. 네. 외국에 손님들 오시면요, 너무 좋아하십니다. 한동안 기사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요 며칠 전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새는 왜 기사 안 실어? 그러시더라고요. 관리자의 마인드가 바뀌면요,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뭘 한다 그래도요,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라고 뭐 부추기고요, 어디서 뭐 이상한 거 듣고 오셔가지고, 우리 학교는 왜 이런 거 안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관리자의 마인드를 바꾸는데 이 언론 보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역 신문에 기자들이 와서 취재가라고 바라지 마시고요. 무슨 행사 하시고 나면은 무조건 기사화하십시오. 기사화하시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언론 기관에 전부 다 보도를 하시면요, 그게 알을 갑니다. 언론 보도라는 게요, 한쪽에서 기사화가 되면요, 다른 쪽에 계속 이렇게 번져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저희가 언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과제입니다. 발명영재학급을 저희가 이제 올해 3년째 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전면 토요 휴업일이 이제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토요 휴업일을 활용한 토요 발명교실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 예산도 받았기 때문에요. 1850이면요,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제가 그 광주시 광주시 죄송합니다. 사단법인 광주시 연극협회 부회장입니다. 사실 제가 연극 공연 무대에 올라가면 참 긴장 안 하는데 오늘은 엄청 긴장되네요. 부득보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원래 수업을 이렇게 얌전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막 요란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은 왠지 숙연해지네요. 들으시는 분들이 진지하게 들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귀에 들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공사를 해서 내년에 저희가 전용 극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극장에 발명 연극을 1년에 한 편씩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대본을 저희가 지금 고르고 있는 중인데요. 내년에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되면 여러 선생님들 올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의 발명인재 양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공동이기 때문에요. 특히 여학교고 저희 학교 한번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저희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다른 학교 학생들이 많이 안 오는데 그래서 지역의 발명인재를 육성하는데 노력하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겨울방학 때부터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스마트폰 없는 학생들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이런 모바일 앱을 제공을 해서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디서든지 발명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모바일 앱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다양한 교육 환경 속에서 발명 교육을 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나름대로 자기에게 맞는 그리고 교육 환경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족한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